자, 안녕 얘들아.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볼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어서 전기와 자기 중에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읽어봅시다. 읽어보나요? 자,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하려면 지금 건전지가 하나 들어있고 등도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그림의 회로와 같이 긴 미끄럼선 전원 장치, 스위치, 전압계, 전류계 등을 연결해 봅니다. 실험을 해볼 거예요.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림으로 합니다. 미끄럼선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헤어드라이기를 한번 집에 헤어드라이기가 있으면 헤어드라이기 바람 나오는 입구 쪽으로 한번 쳐다보면 속에 이렇게 된 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열이 나는데 이런 게 미끄럼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끄럼선. 자,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면 전원장치, 그 다음에 여기는 전류계, 이건 전류계, 이건 전압계. 전류계, 전압계는 뭐냐면 전압계는 말 그대로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 이렇게 여기는 이건 전원장치, 스위치, 미끄럼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압계, 전류계, 전원장치, 스위치 이렇게 해놓고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장치를 조절해서 이 전원장치를 조절해서 전압계의 눈금이 전압이 1.5V씩 높이면서 측정합니다. 내가 미리 이제 숫자를 쓰거나 저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압계를 이용해서 전압을 조금 더 높이면서 여기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몇 볼트 이렇게 했는데 전압을 높여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했는데 전원 장치를 조절하면서 이게 전압계의 눈금을 처음에 0V일 때는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0이 되겠죠. 흐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1.5V를 흐르게 했더니만 전류의 세기가 50mA.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전압은 V라고 쓰고 볼트, 전류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미리암페어는 1암페어는 1000mA 이렇게 됩니다. 자, 볼트, 미리암페어. 1.5V를 흐르게 했더니만 전류의 세기가 50, 3.0을 했더니만 110, 4.5V를 흐르겠지만 160mA, 6.0을 흐르겠지만 210mA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측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니크롬슨을 이번에는 짧은 걸 아까 여기다가 니크롬슨은 긴 거 했다가 이번에는 짧은 걸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험을 했더니만 1.5V 했을 때는 150, 3.0을 했을 때는 290, 4.5를 했을 때는 450, 6.0을 했을 때는 590mA가 나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만 긴 니크롬선 연결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세기, 짧은 니크롬선을 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보니까 그래프를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둘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압과 전류 관계는 어떤 관계요? 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비례 관계. 전압이 세워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세워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긴 니크롬선을 했을 때보다 짧은 니크롬선을 하니까 훨씬 더 이 값이 전압에 해당하는 전류의 세기가 훨씬 더 커진 걸 볼 수 있긴 하지만 긴 니크롬선보다 짧은 니크롬선이 이 기울기가 더 급하다 그죠? 그렇지만 전압과 전류는 둘 다 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죄송합니다. 종소리 끝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 끝나면
딩딩딩 노래 부르던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열어주십시오. 창문도 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두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있었죠, 그죠? 두 그래프를 했을 때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은 일단 원점을 지나간다. 혹시 원점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자, 원점을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다. 원점을 지나간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비례관계다. 비례관계.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다. 차이점. 그래프에 뭐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공통점은 원점을 지나간다. 비례한다지만 차이점은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보자. 전압과 전류는 어떤 관계일까요? 전압과 전류는 자, 내용을 한번 말로 해봅니다. 전압과 전류는 서로 어떤 관계다? 그쵸? 비례관계다. 비례관계.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의 세기는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이 관계는 비례관계다. 자,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떠한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압이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위에 걸로 하겠습니다. 둘이 다 여기 보면 6.0이었을 때 기억하세요. 6.0이었을 때 기억해. 자, 그다음에 여기도 기억하세요. 짧은 니크롬선 기억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 자, 긴 니크롬선이 있었고 짧은 니크롬선이 있었습니다. 긴 니크롬선은 6.0V를 흘렸을 때 210mA가 됐고 전류가 짧은 니크롬선은 6.0이었을 때 6.0V였을 때 590mA였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걸 볼 수 있지? 전압은 같았는데 둘이 전압은 같았는데 긴 니크롬선은 210mA였고 짧은 니크롬선은 590mA였어요. 그러면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이 짧은 니크롬선보다 전류가 적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전압이 같을 때 긴 니크롬선이 짧은 니크롬선보다 전류의 세기가 적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길수록 전류가 적게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크롬선은 어떤 거냐면 뒤에 하면 다 하겠지만 저항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건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전류들이 빠져나갈 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지금은 있는 그대로 전압이 같을 때 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만 먼저 키웁니다.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이 길수록 짧은 니크롬선보다 전류가 적게 흐른다는 걸 그래프상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ohm의 법칙이라고. ohm의 법칙. 니크롬선에 연결된 회로에서 전압이 커지면 전류의 세기도 세워진다. 이게 ohm의 법칙입니다. 왜 ohm의 법칙이냐면 ohm이라는 사람이 정한 거니까. 윤미가 정했으면 윤미의 법칙이겠지. 아이고, ohm이 정해버렸네. 이거 내가 정할 걸 그랬나. 자, 다시 하겠습니다. ohm의 법칙이란 니크롬선이 전기 회로를 지날 때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커진다.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한다. 이게 바로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 전압과 기호입니다. 기호, 전압. 전류는 기호를 I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위가 아니고 기호입니다. V와 I는 서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례. 자, 이건 단위로 할 때는 V를 볼트라고 읽고 지금은 V라고 읽습니다. 자, ohm의 법칙. 자, 전기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단위는 이렇게 쓰고 ohm이라고 읽습니다. 처음 보죠. 이렇게 쓰고 ohm이라고 읽습니다. ohm. 1ohm은 어느 정도가 1ohm이냐면 1V를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1암페어가 나올 때의 저항을 말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1옴이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가 흐르게끔 할 수 있는 저항을 말합니다. 1옴, 전기 저항 1옴.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관계를 지금 다 헷갈리니까 요것만 맞아. 밑에 것만, 제일 밑에 것만 봐주세요. 전압은 아까 있지. 전압은 전류의 세기랑 비례한다 했어요. 전압은 전류의 세기와 비례해요. 우리 비례한다는 건 같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같다고 해주기 위해서는 수학 시간 했던 것처럼 이 상수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y는 ax 했을 때 이 a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a와 똑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x와 y는 서로 비례인데 이 비례 상수지. 그죠? 바로 비례 상수가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비례 상수가. 그래서 전압은 전류 I 한다. 이 들어가는 이 값이 바로 전기 저항이 되겠으면 우리 보통 R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합니다. V는 IR. V는 전압, R은 저항, I는 전류. 그러면 이걸 바꾸게 되면 전류의 세기로 바꾸게 되면 I는 R분의 V가 되니까 저항분의 전압. 공식이 다 통하는 거죠. 사실 이 공식 세 개는 같은 공식이죠. 같은 공식. V는 IR. 이 공식에서 V로 하는 거나 I로 하는 거나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예요. 자, 종소리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3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교실로 입실하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뭐라 합니까? 그렇죠. 저항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옴이고 기호로는 보통 R로 씁니다. 기호와 단위는 다릅니다. 단위는 뒤에 뭐 이렇게 쓰는 거. 기호는 이거 대신에 저항을 R로 하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단위와 기호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자, 보세요. 보이는 IR. 전압은 서로 비례하죠. 그죠? 비례한다. 그 다음에 저항의 전류의 세기는 자, I에 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I는 R분의 V. 둘이 관계는 반비례.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지니까 반비례죠. 그죠? 솔직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V는 IR이라는 공식입니다. V는 전압, 전류, 저항. 그랬을 때 이 공식만 알면 죄송합니다. 이게 왜 움직이나? 이 공식만 알면 다 되는 거죠. 내가 뭘 건드려 버렸네. 자, 마지막.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면 센 전류가 흘러야 한다. 소리를 크게 하려면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항과의 관계로 말해보자. 자,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자, 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천천히 볼게요. V는 IR이었죠, 그죠? IR이었지. 그러면 이 전류의 이거에 관한 식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지? 다시 말해서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야. 이 값이 커질수록 분모값이 커질수록 전자값은 작아지니까. 다시 정리하면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한다. 그러면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전류가 커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항값은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려면 전류의 세기를 전류가 세게 흐르게 해야 된다. 자, 전류의 세기를 세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작게 해야 된다. 작게. 근데 이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는 거죠. 그죠? 전압은 지금 건드린 게 없잖아. 그지? 전압을 높여도 되는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전압은 정해놓는다고 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V는 IR, V는 전압, 전류, 저항.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하고 그 다음 공식을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하고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는 약해지고 아까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야 되니까 저항을 작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앞 시간보다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뭐 전류를 기호로 이렇게 하는 거와 또 단위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저항의 단위는 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복습이 꼭 필요한 단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